제조 시스템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AI 전기도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능형 공장을 위한 AI 전기도면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프롬프트 몇 줄만 딱 입력하면 AI가 세계적인 거장화풍으로 단 몇 초 만에 그림을 뚝딱 그려내는 시대잖아요. 네, 진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엄청나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공장에 투입된 AI 시스템이 정작 그 공장의 단순한 종이도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엄청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게 참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장이 막 완벽하게 자동화된 마법의 공간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다 로봇이 알아서 하는 줄 알죠. 그런데 막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업계가 마주한 아주 거대하고 은밀한 장벽이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아, 도면을 못 읽는다는 그 지점이요? 네. 현장의 데이터를 아무리 막 끌어모아도 정작 설비의 뼈대나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AI는 그저 단순한 계산기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와,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이 모순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탐험을 바탕 자료는 지능형 공장을 위한 AI 전기도면이라는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현장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특히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텐데요. 왜 기존 현장에 막 굴러다니는 종이도면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CAD 파일이 AI에게 무용지물인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왜 현대 제조기업 IT 시스템에 반드시 AI 전기 CAD가 필수적인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명확한 미션입니다. 자, 그럼 복잡한 공장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공장 시스템이 왜 도면을 못 읽어서 멈춰서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데이터가 공장 안에서 어떻게 막 흘러가는지 그 경로를 좀 추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게 필수적이죠. 교과서처럼 1단계, 2단계 이렇게 딱딱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한가운데 있는 핵심 펌프 모터가 갑자기 막 과열되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과열되는 모터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기가 바로 제조 IT 시스템의 첫 번째 계층, 1단계 현장 데이터 단계입니다. 아, 1단계 현장 데이터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곳이군요. 네, 모터가 막 돌아가고 그 옆에 달린 수많은 센서들이 온도나 진동을 계속 측정하거든요. 그리고 PLC라고 부르는 제어 장비들이 이 기계들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럼 모터가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터가 과열되면 이 센서들이 1초에도 수천 번씩 온도 상승 중 진동 이상 수치 감지 이런 원시 데이터, 즉 로우 데이터를 막 뿜어내는 겁니다. 와, 그럼 현장에서는 그 경고 데이터가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센서가 아무리 데이터를 쏟아내도 1단계에서는 그냥 수집만 하는 거라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결국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곳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2단계, 분석 및 핵심 단계입니다. 아, 2단계 분석 및 핵심. 여기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거네요. 네, 흔히 말하는 실시간 머신러닝 분석이나 현실 공장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놓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여기서 딱 작동하죠. 그럼 1단계에서 올라온 그 단순한 온도 상승 데이터를 보고 얘가 분석을 하는 건가요? 네, AI가 데이터를 딱 보고 이건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모터 내부 베어링 마모로 인한 과열 패턴이다. 이렇게 분석해내는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1단계 현장 데이터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망과 피부고 2단계 데이터 엔진은 이를 분석하는 두뇌 같은 거네요.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뇌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을 내렸으니 이제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렇죠.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야죠. 분석이 끝났다면 그 결과를 실제 현장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3단계 응용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응용 서비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예지 보전 같은 시스템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서 멈추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정비하는 시스템이죠. 아, 그럼 아까 그 2단계 분석을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겠네요? 네, 48시간 내에 펌프 모터가 완전히 정지할 확률 90%니까 즉시 점검해라. 이런 구체적인 작업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 현장의 문제를 딱 해결하는 행동 대장 같은 근육의 반사신경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품질 검사나 에너지 관리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들도 다 이 3단계에서 구동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공장장님이나 경영진은 이 상황이 회사 전체 생산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게 마지막 꼭대기층인 4단계 전사 관리입니다. 4단계 전사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의식적인 자아 같은 거군요. 네, 흔히 ERP나 MES라고 부르는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곳이죠. 그럼 3단계에서 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4단계가 움직이나요? 네, 4단계의 MES는 그 수리 시간 동안 해당 라인의 생산 스케줄을 자동으로 싹 조정하고요. ERP는 교체해야 할 모터 부품 재고가 창고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 재고 확인까지요? 없으면요? 없으면 자동으로 업체 발주를 딱 넣는 거죠. 이렇게 1, 2, 3, 4단계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야 진정한 지능형 공장인 겁니다. 우와, 이렇게 실제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4단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얼핏 들으면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매끄럽고 완벽해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2단계의 똑똑한 AI 두뇌 말입니다. 네, 2단계 두네요. 만약 모터가 고장났다면 AI가 어떤 회로에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수리해라 이렇게 도면을 보고 딱 알려줘야 할 텐데 왜 기존 도면이나 CAD 파일을 주면 못한다는 건가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아니 요즘 비전 AI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냥 종이 도면이나 PDF 스캔본 아니면 그냥 일반 CAD 파일을 화면에 띄워주면 AI가 쫙 인식해서 학습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치명적인 오해거든요. 치명적인 오해요? 비전 AI가 선을 못 읽나요? 비전 AI가 도면의 선과 기호를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모터 기호가 있네? 저기에 스위치 기호가 있네? 이렇게 판별은 잘하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진짜 문제는 그 기호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도면들은 종이나 PDF 아니면 단순 드로잉 중심의 CAD 파일이잖아요. 네네, 보통 다 그런 걸 쓰죠.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그냥 선과 픽셀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 안에 설비가 실제로 동작하는 로직이나 안전을 위한 인터럭 조건, 복잡한 회로 구조 같은 핵심적인 설계 데이터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PDF 도면이나 일반 CAD 파일은 웹사이트의 화면 캡처본 같은 거군요. 오, 화면 캡처본이요? 네, 화면 캡처를 보면 우리 눈에는 로그인 버튼도 보이고 검색창도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다 보이죠.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걸 클릭한다고 해서 로그인이 되거나 검색이 되지는 않잖아요. 뒷단에 있는 HTML이나 소스 코드가 없으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AI가 캡처 이미지를 보고 이건 로그인 버튼이네 하고 알아맞힐 수는 있어도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어떤 로직이 실행되는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네요. 맞아요. 기존 도면은 딱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도록 만든 캡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도면을 보면 경험을 통해 이 릴레이가 작동하면 저 모터가 멈추겠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지만요. AI한테는 그냥 의미 없는 선의 연결일 뿐이라는 거군요. 네, 이런 데이터 파편화 현상 때문에 2단계 AI 엔진은 현장에서 막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신해도 그걸 설비의 설계 구조와 매칭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그 펌프 모터 과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구조적인 맹점 때문에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건가요? 앞서 2단계 AI가 베어링 마모에 의한 과열이라고 똑똑하게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주 잘했죠. 그런데 설계 정보, 즉 그 소스 코드와 연결되지 못한 AI는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모터 온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하고 알람은 막 울릴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본 원인을 모른다고요? 네, 이 모터와 연결된 3번 제어반에 어떤 계전기가 고장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모터가 멈췄을 때 안전을 위해 앞단에 있는 밸브들도 연쇄적으로 차단시켜야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 진짜 답답하네요. 결국 아프다 하고 비명만 지를 뿐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떤 신경망을 치료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반쪽짜리 두뇌가 되는 셈이죠.
비명만 지르는 두뇌라니. 이거 공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겠네요. 알람이 막 울려서 현장에 뛰어가 보면 결국 사람이 다시 종이 도면 수백 장 펼쳐놓고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돋보기 들고 이 선이 어디로 연결된 거지?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추적해야 하는 거죠. 아니 AI 시스템에 수십억을 투자해놓고 결국 마지막 고장 탐지랑 수리는 1980년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AI 시대의 도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죠? 이걸 어떻게 조립하고 배선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과거의 제작 중심 언어에서 벗어나서 이 설비가 어떤 논리로 작동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설명하는 기능과 로직 중심 언어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기능과 로직 중심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해결책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진짜 솔루션이네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AI 전기 CAD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구조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캡처본과 소스코드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AI 전기 CAD는 본질적으로 단순하게 선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비의 소스코드 자체를 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디지털 유전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유전자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AI가 진정으로 공장의 설계 구조를 딱 이해하려면요. 도면이 단순한 그림 파일이 아니라 고도로 구조화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요?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WS CAD 같은 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전기 CAD 시스템들입니다. WS CAD요? 그럼 엔지니어가 이걸 쓰면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나요? 엔지니어가 WS CAD를 딱 켜서 도면에 차단기 기호를 하나 그려 넣잖아요. 그럼 그건 단순한 선의 모음이 아니라 수백 개의 속성값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 객체로 시스템에 딱 등록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도면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곧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을 막 채워넣는 작업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면 뒤에 거대한 데이터 구조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 객체들을 혼동 없이 정확하게 쫙 읽어내려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문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르면 AI가 또 헷갈릴 텐데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AI 전기 CAD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국제 표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국제 표준이요? IEC 61346과 같은 국제 표준 참조 식별자 체계를 근간으로 삼거든요. 이 표준은 굉장히 정교한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로직인가요? 단순히 장비에 이름만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설비를 기능, 위치, 제품이라는 세 가지 명확한 관점으로 딱 분해해서 태그를 붙입니다. 기능, 위치, 제품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문법을 이해하시면 AI가 어떻게 도면을 읽는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기호 체계를 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퀄 기호는 기능을 나타내고요. 플러스 기호는 물리적인 위치, 마이너스 기호는 실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요? 네, 만약 공장에 냉각수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딱 해봅시다. 이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특정 릴레이가 하나 있어요. 네, 릴레이가 있겠죠. 기존에는 그냥 K1 릴레이 이렇게 텍스트만 적어놨다면 AI 전기 CAD에서는 이 릴레이에 이퀄 냉각 시스템 플러스 3번 제어반 마이너스 K1 릴레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딱 부여합니다. 아, 그러니까 AI한테 야, 이건 그냥 K1 릴레이야 하고 덜렁 던져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 부품의 정체는 지멘스나 어디서 만든 K1 릴레이 마이너스인데 물리적으로는 3번 제어반 플러스 안에 딱 설치되어 있고 논리적으로는 전체 공장의 냉각 시스템 이퀄을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완벽한 3차원적 맥락을 코드로 박아넣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렇게 문법이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1단계 현상에서 그 K1 릴레이의 스파크가 막 튀면서 고장 신호가 딱 발생하잖아요. 네, 알람이 울리면요. 이퀄 기호 태그를 싹 읽어내서 이 부품이 죽으면 전체 냉각 시스템이 멈추겠구나 하는 인과관계를 단 0.1초 만에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기존 방식이랑 엄청난 차이네요. 네, 차원이 다르죠. 예전에는 알람 울리면 엔지니어가 그 캡처본 같은 도면 들고 막 뛰어가서 이 선이 냉각수로 가나 보일러로 가나 하면서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찾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엄청 걸리고 실수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고장난 부품의 태그 하나만 딱 보고도 공장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구조적으로 쫙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AI 전기 CAD의 힘이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디지털 유전자가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제조 IT 시스템의 3단계, 4단계와는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AI 전기 CAD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품질의 설계 데이터는 도면 파일 안에만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으로 나가나요? 네, 페루프, 그러니까 클로즈드 루프 형태로 공장의 다양한 운영 시스템들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통합이 됩니다. 실시간 통합이요? 아까 그 고장난 릴레이 상황으로 다시 가보죠. AI가 고장을 감지하고 파급 효과를 싹 분석하면 이 정보는 곧바로 3단계와 4단계의 CMMS, 즉 설비 보전 관리 시스템과 ERP로 쫙 전송됩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보고서 쓸 필요 없이 단절 없이 데이터가 무르르듯 위층으로 쫙 올라가는군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태그 중에 마이너스 기호가 제품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K1 릴레이요? WSCAD 같은 AI 전기 CAD로 만든 도면은 그 릴레이 부품의 정확한 제조사, 파트 넘버, 정기적 용량, 스펙 같은 것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와, 그럼 3단계 CMMS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CMMS는 이 데이터를 딱 받아서 자동으로 작업 지시서를 싹 생성하는데요. 그 지시서 안에는 3번 제어반에 어느 위치에 있는 릴레이를 교체하라, 이런 지시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의 디지털 매뉴얼 링크까지 자동으로 딱 첨부가 됩니다. 대박이네요. 엔지니어는 그냥 태블릿만 들고 가면 되겠어요. 그럼 4단계 ERP는요? 동시에 ERP 시스템은 도면 데이터의 그 파트 넘버를 딱 읽어서 우리 공장 창고에 지금 동일한 규격의 부품 재고가 있는지 싹 확인합니다. 만약 창고에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필요하다면 공급업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부품 발주를 넣는 것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딱 진행이 되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결국 WSCAD 같은 AI 전기 CAD로 만든 도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도면이라기보다는 공장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디지털 심장이자 완벽하게 매핑된 신경망 지도네요. 네, 정말 완벽한 표현입니다. 도면상의 부품 하나를 딱 클릭하는 순간 현장의 PLC나 스카다 시스템이 딱 연동되어서 실시간 계측값이 뜨고 고장 이력이 뜨고 재고 상황까지 한눈에 쫙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설계팀 따로, 유지보수팀 따로, IT팀 따로 노는 게 아니게 됩니다.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공장의 모든 조직이 단일한 데이터 모델, 즉 단일 진실 공급원을 바탕으로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문으로는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하죠. 유일한 진실 공급원이요? 네, 그걸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기 도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하고 튼튼하게 막 조립하느냐가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작동하는 이 논리적 유전자와 데이터 흐름을 얼마나 완벽하게 디지털로 구축하고 통제하느냐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합니다. 완전 디지털 전환의 본질이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AI 전기 CAD의 개념을 무시한 채 비정형 데이터를 양산하는 구형 CAD 툴이나 단순 외주 인력에만 의존하는 기업은요, 결국 껍데기만 화려하고 두뇌는 텅 빈 공장을 갖게 될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와, 두뇌가 텅 빈 공장이라 기술의 본질을 딱 놓쳤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서늘한 경고네요. 자,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든 내용을 잠시 싹 곱씹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지능형 공장을 떠받치는 4단계의 이 거대한 IT 시스템 속에서 현장 센서가 막 쏟아내는 데이터만으로는 AI가 진짜 두뇌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네, 단절된 데이터의 한계죠. AI가 현장의 온도와 진동을 넘어서 설비의 뼈대와 신경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SCAD 같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유전자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AI 전기 CAD가 구축해주는 구조화된 데이터 없이는 막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최신 AI 솔루션을 도입해도 결국 엄청나게 비싼 알람 시계에 불과해진다는 점을 현장의 수많은 운영사와 설계사분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계 도면이 텍스트와 선의 집합에서 딱 벗어나서
국제 표준 문법을 입은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진화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요. 네, 그래야만 비로소 기계와 AI가 같은 언어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진정한 지능형 설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약간 경외감이 듭니다. AI가 공장 설비의 디지털 유전자를 이렇게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완벽하게 딱 이해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요. 오, 뭐 떠오르시는 거라도 있나요?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상상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상상이죠? 지금은 인간 엔지니어가 전기 캐드를 직접 사용해서 AI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태그를 일일이 달아주고 도면을 막 구축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이 규칙을 정해주죠. 하지만 이 데이터 구조화와 AI의 무서운 진화 속도를 볼 때 아주 먼 미래에는 아예 인간이 도면을 그릴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아, 인간 없는 설계요? 네, 사람의 역할은 그저 AI한테 이번에 새로 지을 공장은 한 달에 전기차 10만 대를 생산하되 탄소 배출은 기존 대비 20% 줄이는 게 목표야. 이렇게 생산 요건만 툭 던져주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와, 그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AI가 그 목표를 역산해서 그 수십만 개의 부품과 센서, 인터럭 로직을 스스로 막 계산해내고 전체 공장의 완벽한 AI 전기 캐드 도면을 창조해내는 거죠. 스스로 유전자를 설계한다. 네, 인간의 설계도를 AI가 읽는 시대를 넘어서 AI가 기계를 위해 스스로 유전자를 설계하는 시대.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거대한 진화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찻단추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뜻깊은 대화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잘타게 자극할 한 차원 더 깊고 놀라운 통찰을 가득 담은 지식의 스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WSCAD AI를 테스트해보세요.